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얼마 전 비상경제중앙대책회의에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TF 논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 상정 발표하였는데요. 회의 내용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모두 설명드리기가 어려워 현재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속된 저출산 고령화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합계 출산율은 38년째 인구 대체율 2.1명을 하회하고 최근에는 1 이하를 기록하며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2020년 유엔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개국 중 201위를 차지하며 OECD 가입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 이하를 기록하였습니다. 기대 수명 증가와 저출산 가속화와 결합되어 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2005년부터 계속하여 등락을 반복하다가 15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며 4년 만에 출생아 수 31%, 합계 출산율 26%로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는 한국은 25년 안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연수가 88년으로 보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가 진행된 일본도 35년으로 우리나라보다 10년이나 늦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이 가져올 인구 구조 변화 충격에 대한 대응 또한 미룰 수 없으므로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통해 우리 사회의 대응력을 높이는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경로우대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은 평균 수명 연장, 건강 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노인 복지 정책별 연령 기준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고요.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69세 이하가 13.8%, 70세에서 74세 이하가 59.4%, 75세에서 79세 이하가 14.4%, 80세 이상이 12%로 나타났는데요.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이 65세보다 높아 점차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중기적으로 2020년 하반기 경로우대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각계의 의렴 수렴을 구한 뒤에 경로우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 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장기 방향을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장기 방안안을 보시면 7개로 구분하여 소득보장 및 노후생활 지원부터 교통안전까지 검토 중입니다. 우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보장 및 노후생활 지원은 노인 빈곤율, 정년 연령 등을 감안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공헌은 노인 일자리 참여 수요, 노동시장 일자리 현황, 퇴직 연령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 공급 조정 및 내실화를 도모합니다.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의료비 증가와 노인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요. 연령보다는 건강 상태, 필요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의료비 지원의 경우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합니다. 돌봄 및 보호 같은 경우에는 연령보다는 다양한 돌봄 필요도를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부정수급 관리 감독 강화 등 제도의 효율성 향상을 추진합니다. 주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노년기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노년 초기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요. 사회 참여 및 문화활동은 연령대별 구분보다는 코호트별 접근을 검토 중이고 교통안전의 경우는 노인 이동권 보장과 국민안전 간 균형을 모색합니다. 최근 70세 이상 운전면허 교육 의무화와
70세 이상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화 등의 조치를 강화하였는데 향후 정책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 이처럼 경로우대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면 노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대부분 바뀌게 되는데요. 어떤 혜택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2세인데요. 2033년부터는 65세에 국민연금을 지급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경로우대 제도 개선에 의해 노인 복지가 향후 70세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70세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만 65세에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령 나이는 현재 65세입니다. 이 또한 70세로 변경되어 지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지하철 도심철도의 무료 승차와 KTX, 무궁화 열차, 새마을 열차 등의 30% 할인, 그리고 국내 항공 10%, 국내 여객선 20% 할인이 가능한데요. 이런 할인 혜택이 70세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공립공원이나 국공립미술관, 고궁, 능원, 국립국악원 등의 무료 관람 혜택이 사라지거나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의 50% 할인이 65세에서 70세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받고 있는 각종 세대 혜택도 변경되며 경로우대 공제도 현재 가족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은 1인당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 혜택도 변경될 것 같네요. 만 65세 이상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만 70세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업 노인 고용 혜택도 만 65세 이상 채용을 하게 되면 3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70세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관 경로 할인도 만 65세 이상이면 5천 원의 관람이 가능했는데요. 이것도 변경될 것으로 보이며 임플란트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면 50%의 할인이 가능했는데 이 또한 70세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심 서비스도 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 지원하고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도 우울증 치매, 골다공증, 무료 검진을 만 65세 이상이시면 2년마다 받을 수 있었는데 70세로 변경될 듯 합니다. 만 65세부터는 독감 백신과 폐렴규균 등 무료 예방 접종이 가능한데요. 노인 기준이 바뀐다면 70세 이후에 이런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와닿는 것 중 하나는 외래 진료비 감면이 있는데요.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15,000원 이하면 본인 부담 비용은 10%만 부담하면 되는데 노인 기준이 70세로 바뀌게 된다면 이런 혜택들이 모두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나 정부 정책 그리고 지원금까지도 모두 조정되어 늦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경로우대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논의로 향후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점차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